제2절은 노인복지법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별표 2개를 쳐주시고요. 노인복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다가 시설 문제 대비라고 써주시면 돼요. 노인복지시설 문제가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 문제 대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정의 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배우자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보호자, 부양 의무자 또는 업무와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보호자라 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치매라고 합니다. 노인학대 별표, 노인학대 오른쪽에다가 언어적 폭력 X라고 써주세요. 언어적 폭력은 장애인 학대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에도 없었죠. 언어적 폭력은 노인학대에도 없습니다. 노인에 대하여 그 다음에 가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념 참고하셔도 됩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건복지 증진 책임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보건복지일까요? 어르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 제4조에 2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는 건데요.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해야 합니다. 자, 노인 실태조사 별표 3년마다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현관펜 밑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6번 노인의 날 별표, 노인의 날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에 현관펜 밑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하고 10월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자, 2번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 3번 별표 노인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 11월 19일이었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15입니다. 6.15 해봐요. 시작. 6.15 6월 15일입니다. 현관펜 밑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119, 6.15, 1119, 6.15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7번 홍보 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참고하셔도 됩니다. 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시설의 인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할 때. 2번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이 9번에 있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조치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을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지역봉사 지도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업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끊어요.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 있죠. 매점에 동그라미 1, 자동 판매기가 있죠. 동그라미 2, 이것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13번 경로우대입니다. 경로우대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써주시죠. 65세 이상. 그 다음에 슬래시. 노인복지법의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다,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경로우대 대상은 있어요.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나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상의 차, 현관펜 밑줄.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경로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건강진단 등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진단이 필요하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 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돕고 어르신이죠.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번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현관펜 밑줄. 오른쪽에 쓰세요. 노인복지시설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니다 라고 쓰세요. 다음 중 노인복지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답이었어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17번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8번 상담 입소 등의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하여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내용은 65세 이상의 자,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 상담을 하여금 상담 지도만 밑줄 치면 됩니다. 상담 지도하는 업무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는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시설 입소에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디귿.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 그러면 아프다는 소리예요. 장애죠. 그래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입소를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 입소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3번 별표 3개. 노인복지시설. 여기 나왔잖아. 시설 문제 대비하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두 번째 의료, 동그라미 치고 있죠. 자, 세 번째 여가, 네 번째 재가, 다섯 번째 보호,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일자리 동그라미, 일곱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쉼터의 동그라미.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노인의 기도인데 주여, 일심, 보제이,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7개 시설이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외우는데, 첫 번째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일자리 지원시설, 쉼터,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자, 여기 이제 주거복지에 3가지가 있고, 여가복지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에 서비스가 있고, 의료복지에 2가지가 있거든요. 재가에는 주야간보, 단기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다음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구분해서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다. 그 공간에 한번 써보세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나왔다고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쓰세요. 계속. 노인 전문 병원 있었는데 삭제가 됐죠. 노인 휴양소 있었는데 삭제됐죠.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아시죠? 요양병원도 시설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니고, 하나만 더 할게요.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만 써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주거에 3가지가 있고, 여가에 3가지가 있고, 재가는 7가지 서비스, 의료에는 2가지가 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20번 별표.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첫 번째 기억에 뭐가 있죠? 양로시설의 밑줄. 니은에 뭐가 있죠? 노인공동생활과정의 밑줄. 세 번째 뭐가 있죠? 노인복지주택의 현관펜 밑줄. 3개 맞죠? 자, 양로시설입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노인공동생활과정은 그룹홈이에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임대가 나옵니다. 임대, 시니어타운이죠. 임대의 동그라미 별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우리가 이제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설치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할 수 있고요. 2번 별표, 신고합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22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입니다. 입소 자격 오른쪽에 써주세요. 입소 자격 오른쪽에다가 65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현관펜 밑줄.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의 동그라미.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죠.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5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입니다. 24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 가로 묶어주세요. 자, 되셨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동그라미, 입소 자격자가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여기는 24세 이상입니다. 24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가로. 근데 이 자녀는 장애가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은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는 거.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낮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지주택에 이런 분들이 입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 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합니다.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되셨죠?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임차인이 다시 이걸 재임대를 하는데 입소 자격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임대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23번 의료복지 들어갑니다. 의료복지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요양이 들어가요.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자, 현관펜 준비. 요양시설의 밑줄.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밑줄입니다. 1번.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 나와야 돼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어디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의 현관펜 밑줄. 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위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요. 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4번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설치 들어갑니다. 국가지자체 할 수 있고요. 국가지자체 외의자할 때는 신고합니다. 2번 별표. 2번의 두 번째 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동그라미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들어갑니다. 여가도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 오른쪽에 써주시죠. 자, 오른쪽에다가 예전에 노인 휴양소가 있었거든요. 노인 휴양소가 있었는데 휴양소 없다. 하나만 더요. 노인 교실은 있는데 노인 대학은 없다. 노인 대학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요. 시설이 아니에요. 자, 노인복지관 들어갑니다. 별표. 노인복지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양부터입니다. 교양부터 가로 묶어주세요. 교양부터 어디까지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가복지가 있죠. 재가복지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할 때 중요한 것은 친목도모 아니겠어요? 친목도모. 그 자리만 아시면 돼요. 친목도모의 밑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공부하는 곳이죠. 오케이. 학습. 두 번째 줄 학습 프로그램의 밑줄이요. 이런 게 나오면 노인교실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기출문제 확인학습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는데 좀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노인 의료복지가 나왔는데 시설의 규모가 나왔어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경우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의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1번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 몇 명?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의 현관펜 밑줄. 입소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 요양시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상이 아니라 10명 이내가 되는데
5명 이상, 9명 이하, 현관펜 밑줄.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입소 종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5명, 6명, 7명, 8명, 9명까지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CF.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기보호가 있어요. 재가급여에 단기보호가 있는데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급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은 노인 장기요양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려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종은 5명 이상, 9명 이하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가 장기요양 기간에 재가급여에 단기보호가 있는데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해됐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장기요양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한 사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이 있어서 등급을 판정받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가복지 들어갑니다. 1번 국가와 지자체는 여가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2번 별표, 이것도 신고합니다. 자,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여가복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에 동그라미 별표. 재가 들어갑니다. 자, 재가는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서비스까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 해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이하 재가노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그 자리 밑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 그 자리 밑줄,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오른쪽에다가 상담이라고 쓰시면 돼요. 주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 첫째 줄 나오죠. 상담을 제공하고 현관펜 밑줄.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교육의 동그라미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랍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자, 오른쪽에 쓰세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가 나옵니다. 자, 간호가 나옵니다. 방문 요양과의 차이점이에요. 방문 요양은 간호가 안 나와요. 방문 간호는 간호나 간호사가 나와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간호사 등이, 간호사 밑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밑줄,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자, 복지연구 지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연구를 제공하나 대여하는 서비스. 뭐 욕창 매트나 휠체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재가노인복지설의 설치도 신고합니다. 국가 지자체 할 수 있고 2번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재가노인복지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시설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주거복지, 여가복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재가, 의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쉼터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나올 거예요. 일자리 지원기관은 다른 법에 있어요. 근데 일자리를 말 그대로 어르신에게 지원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